안녕하세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을 때 매수, 주식을 팔 때 매도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될 용어들이죠. 채권이라든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거래를 하신다면 이 포지션이라는 단어하고는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해 버리고 나면 저한테 어떤 포지션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우리가 선물 같은 걸 거래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선물을 직접 거래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해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 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샀어요.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돈을 벌 때 이걸 우리가 매수 포지션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벌게 제가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걸 우리가 매도 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이죠. 이런 트레이더들은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런 용어도 쓰지만 그 못지않게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롱 포지션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것이고요.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가 되겠죠. 예컨대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저는 이제 손해가 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손실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참고로 그런 영화가 있었죠. 2008년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이제 CDS라고 하는데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해서 신용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CDS를 거래해서 CDS 프리미엄이 마구 올라갈 때 큰 돈을 번 헤지 펀드의 그 이야기를 영화한 게 있죠. 크리스천 베일이 주연한 The Big Short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short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short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short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주식만을 거래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short 포지션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해서 공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다. 이게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걸 보면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제가 사가지고 이 포지션을 청산한다 그래요. 이 포지션 자체를 제가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거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이 포지션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 매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가지수 선물이라든가 금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한 다음에 매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이용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게 이제 공매도가 되고요. 사실은 공매도라는 것보다는 이제 숏세일, 이게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잉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로부터 물건을 빌리는 거죠. 바로잉 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대차 거래, 이제 우리 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연금한테 그 주식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지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가지고 그 제가 팔았던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제가 사가지고 그걸 국민연금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차 거래를 통해서 제가 숏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폐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의 원성이 국민연금한테 간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을
대여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숏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대차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고퍼스라고 부르던데 인버스 ETF를 통해서 숏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숏세일,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죠. 이 숏세일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은 어떤 거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디렉셔널 배팅, 디렉셔널 트레이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향성 매매라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주식을 삽니다. 주가 지수 선물을 삽니다. 그런데 예컨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주가 지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숏 포지션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죠. 주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숏 포지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래량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선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죠. 개별 주식에 대한 숏 포지션은 대차 거래를 통해서 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죠. 이걸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뷰라고 그러는데 뷰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견해를 갖는 겁니다.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어떤 디렉션을 보고요. 제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롱 포지션을 갖다가 만들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제가 숏 포지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구축하는 거고요. 또는 개별 현물 같은 경우에는 대차 거래를 통해서 숏 포지션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흔한 거래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디렉셔널 배팅이었다면, 디렉셔널 트레이딩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Relative Value Tr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Relative Value, 그러니까 뭐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컨대 우선주를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voting right, 그러니까 그것만 없는 거예요. 그 의결권만 없는 거예요. 보통주 대비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주식을 우리가 우선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voting right, 의결권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걸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historically 우리가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본주하고 우선주의 괴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historically 하이에요. 이게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선주 가격이 낮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본주, 보통주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스프레드 이렇게 불러요. 제가 채권에서 국채하고 회사채의 그 차이를 크레딧 스프레드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스프레드 이렇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프레드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스프레드가 와이드닝 될 수도 있고 스프레드가 타이트닝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주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우선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우선주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게 스프레드가 타이튼 될 때, 이게 좁혀질 때 제가 돈을 버는 겁니다. 우선주는 가만히 있는데 보통주 가격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돈 벌겠죠. 또는 보통주는 그대로 있는데 우선주 가격만 올라왔어요. 그래도 돈을 벌겠죠. 만약에 보통주는 떨어지고 우선주는 올라왔어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이게 스프레드가 와이드닝 되면 제가 돈을 잃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 방향성에 대한 배팅은 아니에요. 그 relative value,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지? 우선주 대비, 보통주 대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해보고 overvalue,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저희가 숏 포지션을 만들고 undervalue,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롱 포지션을 만들어서 둘을 함께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예컨대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이 같은 인더스트리에서 경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A라는 기업이 굉장히 그 경영 전략이라든가 경영 환경을 대처하는 게 더 이렇게 뛰어나요. 그럴 때는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롱 포지션을 만들고 B라는 기업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게 롱 숏을 동시에 구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elative value trading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사실 주식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롱 포지션을 만들고,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숏 포지션을 만드는 거고, 오버밸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언더밸류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버밸류 된 것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만들고, 언더밸류 된 것에 있어서는 롱 포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relative value trading 목적으로 숏 포지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매제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price discovery,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사실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마켓, 시장이라는 게 그럼 합리적인 거냐? 그래서 그 발견된 프라이스, 이 가격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인 거냐라고 놓고 보면 좀 의심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똑한 누군가가 오버밸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도, 언더밸류 되어 있는 것에는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숏 포지션을 빌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매라는 것이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격 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자체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에 당국이죠. 당국에서 이런 그 숏 플레이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